그냥 보는 알고리즘. 이전 시간에 쓰리썸 문제, 이 쓰리썸 문제 시간 초과로 실패했었죠. 다시 봐도 수많은 중첩 포문이 3개나 중첩되고, 아니죠, 4개가 중첩되는 거죠. 여기 포문 하나가 있으니까 실패를 예감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건데요. 오늘은 투포인터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포인터 알고리즘. 투포인터 알고리즘은 개념은 간단해요. 배열의 원소를 가리키는 2개의 포인터를 두고요. 이 2개의 포인터를 특정 조건을 통해 각각 움직이면서 원하는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통 투포인터 알고리즘은 배열에서 조건에 맞는 특정 짝을 찾는 문제에 많이 쓰이는데요. 그럼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 배열에서 부분합이 특정 수가 되는 시작과 끝 두 쌍의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배열 1, 3, 3, 2, 4, 2, 1, 2, 2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을 때 부분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부분합이라는 건 특정 인덱스에서 특정 인덱스까지의 합을 얘기하죠. 특정 인덱스에서 특정 인덱스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가 0, 1 이렇게 인덱스를 표시를 하면요. 첫 번째 인덱스에서 세 번째 인덱스까지, 두 번째 인덱스에서 네 번째 인덱스까지, 다섯 번째 인덱스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에서 여섯 번째 인덱스까지도 있고, 첫 번째 인덱스에서 마지막 인덱스까지, 이렇게 특정 인덱스에서 특정 인덱스까지의 원소들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분합이 5가 되는 특정 인덱스를 찾아보면요. 먼저 여기 이렇게 3과 2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몇 개죠? 총 3개. 답은 3개가 3이 되게 됩니다. 자, 요 문제 어떻게 풀어볼까 하면요. 요런 문제를 푸는 방법 참 많이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터는 배열 원소의 가장 맨 앞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터는 첫 번째 포인터 바로 다음에 가리켜서, 첫 번째 포인터는 맨 마지막 배열 바로 전까지, 두 번째 포인터는 맨 마지막 배열까지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회해서 첫 번째 포인터와 두 번째 포인터 간에 사이에 있는 합들을 구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포인터가 여기에 있고 두 번째 포인터가 여기에 있을 때, 그럼 원소가 뭐가 되죠? 1, 3, 3, 2 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3, 3, 2를 더해 가지고 합이 5가 되면은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아니면은 증가시키지 않고, 이걸 언제까지? 끝까지. 첫 번째 포인터가 맨 마지막 원소 바로 전까지 오고, 두 번째 포인터가 맨 마지막까지 왔을 때 이 카운터가 몇 개인지를 보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한번 코딩 한번 해보면요. 먼저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다음에 부분합의 타겟 숫자 5를 이렇게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첫 번째 포인터는 첫 번째부터 배열의 마지막 바로 전까지를 순회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해주죠. 이렇게. 두 번째 포인터는 첫 번째 포인터 바로 다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회를 한 다음에요. 요 특정 포인터 두 개 사이에 합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i부터 j까지의 첫 번째 포인터부터 두 번째 포인터까지의 합을 이렇게 구해보면은 썸에서 그 합이 저장이 되고요. 이제 이 썸이 타겟과 같게 된다면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켜 주면 되죠. 그리고 정답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답이 3. 딱 답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풀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요거를 보면은 배열의 원소가 지금 작아서 망정이지, 이 배열의 원소가 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중첩 포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포 안에 포가 있고 또 포 안에 포가 있고, 그래서 요거의 시간 복잡도는 뭐다? 5의 n의 3승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 복잡도가 5의 n의 3승이면은 아주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리즘 이제 뭐 어떤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대부분 실패를 해요. 시간 초과로.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를 투 포인터 알고리즘으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투 포인터 알고리즘. 투 포인터 알고리즘 역시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쓰는 건 같아요. 같은데 첫 번째 포인터를 부분합의 시작, 그리고 두 번째 포인터를 부분합의 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두 개의 포인터의 시작 위치는 첫 번째 인덱스부터고요. 항상 첫 번째 포인터는 두 번째 포인터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규칙으로 두 개의 포인터는 움직입니다. 만약 현재 부분합이 타겟, 즉 구해야 하는 값보다 작으면 두 번째 포인터를 한 칸 이동하여 부분합을 증가시키고요. 만약 현재 부분합이 타겟, 즉 구해야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첫 번째 포인터를 한 칸 이동하여 부분합을 감소시킵니다. 이거를 우리 아까 풀었던 그 문제로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면요. 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까 문제. 자, 타겟이 뭐였죠? 자, 타겟 숫자는 5였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그리고 카운트, 이게 경우의 수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자, 첫 번째 포인터와 두 번째 포인터 처음에는 시작 인덱스에 위치해 있어요. 자, 시작 인덱스를 우리는 요렇게 안 하고요. 인덱스를 요렇게 가리킬 때, 인덱스를 가리킬 때 요렇게 시작 부분에 가리키도록 할게요. 왜냐? 요거를 부분합을 이게 첫 번째 포인터, 두 번째 포인터 이동하는 거를 원소를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원소를 지나간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터와 두 번째 포인터 먼저 시작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현재 아무것도 안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 0이에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부분합이 타겟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두 번째 포인터를 한 칸 이동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터를 한 칸 이동합니다. 그리고 부분합은 1이 되고요. 자, 여전히 타겟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터를 또 한 칸 이동합니다. 그리고 부분합을 3을 더 더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가 되겠죠. 자, 여전히 부분합이 타겟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칸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3을 더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는 부분합이 타겟보다 더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번째 포인터를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요 1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자, 여전히 부분합이 타겟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터를 또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3을 더해주는 거예요. 3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는 부분합이 타겟보다 작으니까 두 번째 포인터를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2를 더해주는 거죠. 짜잔! 드디어 첫 번째 부분합이 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를 하나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계속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데요.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자, 지금 현재 부분합과 타겟이 같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부분합과 타겟이 같게 된다면, 그러니까 부분합이 타겟, 즉 구해야 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첫 번째 포인터를 한 칸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포인터를 한 칸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3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젠 부분합이 타겟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터를 한 칸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부분합을 갱신을 해주는 거죠. 요렇게요. 자, 이제는 부분합이 타겟보다 크니까 첫 번째 포인터를 이동하고요. 요거를 빼줍니다.
한번 설명을 안 하고 계속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포인터가 이동을 하면서 값이 빠지고, 두 번째 포인터가 여기 이동하면서 값이 증가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터가 이동하면서 값이 증가되니 또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또 증가한다. 그래서 두 번째를 찾았고, 자, 세 번째는 어디 위치에 있으면 될까요? 첫 번째 포인터가 아마 여기에 위치해 있고, 두 번째 포인터가 맨 마지막에 위치했을 때 또다시 1, 2, 2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더 찾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언제까지 한다? 두 번째 포인터가 맨 마지막 원소에 다다를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코드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문제의 배열을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 숫자 5, 카운터 0, 그리고 부분합 정해주고 첫 번째 포인터와 두 번째 포인터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터가 마지막 원소에 다다를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자, 부분합이 타겟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 현재 원소를 더하고 두 번째 포인터를 한 칸 이동한다. 부분합이 타겟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포인터에 위치하는 숫자를 빼고 첫 번째 포인터를 이동한다. 그래서 부분합이 타겟과 같아지면은 경우의 수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언제까지? 두 번째 포인터가 맨 마지막에 다다를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답이 아까 뭐였죠? 3이었죠? 똑같이 3. 똑같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는 시간 복잡도가 포문이 무려 3개가 중첩되어 있는 5의 n의 3승이었지만 지금은 어떻다? 5의 n승이다. 포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빠른 요거보다는 속도가 엄청 빠른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투 포인터 알고리즘을 쓸 때 중요한 건 누적합이 계속 증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터인데요. 요거는 투 포인터 알고리즘에서 부분합을 구하는 거는 어떤 과정에 있냐면은 요렇게 포인터가 이동할수록
합이 계산된 값이 증가된다라는 이론이 전제가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거나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거나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거나 어쨌든 합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소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는 합이 증가되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합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투포인트 알고리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투포인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우리 실패했던 3썸 문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